이번 논란으로 위안부 인권운동의 대의와 역사가 훼손돼선 안 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번 논란으로 위안부 인권운동의 대의와 역사를 훼손시킨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이용수 할머니입니까? 아니면 윤미향과 정의연입니까? 주어가 누군지 분간도 못합니까? 이게 무슨 개소리. 안녕하세요, 정호김입니다. 이용수 할머니의 두 번째 기자회견을 보시면서 사람들마다 참으로 다양한 생각을 했으리라 싶습니다. 나라가 약하고 위정자가 무능하고 국제정치에 무지할 때, 그래서 그 나라가 외세 침탈을 당할 때 제일 먼저 희생당하는 대상은 여성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 주신 그러한 기자회견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할머니의 그 격정 토로와 절규를 들으면서 솔직히 아직 딱지가 그대로 있는 상처를 헤집어 놓은 것 같아서 마음도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같은 한국의 여성으로서. 그런데 당사자인 윤미향 씨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개원만 되면 불체포 특권을 누릴 수도 있고 며칠만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서 견디겠다라는 계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마치도 침묵은 금이다가 아니고 침묵은 금배지다 라는 듯 묵묵부답이죠. 민주당 역시 노답입니다. 뭉개는 중이죠, 지금. 그러면서 사실규명이 우선이다,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기는 며칠 전에 민주당의 이해찬 당대표가 건건히 대응하지 말고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을 보고 판단하라 하면서 민주당 내에 이 윤미향 씨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정치인들의 입에 거의 재갈을 물리다시피 지금들 다 조용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번 논란으로 위안부 인권운동의 대의와 역사가 훼손돼선 안 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번 논란으로 위안부 인권운동의 대의와 역사를 훼손시킨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이용수 할머니입니까? 아니면 윤미향과 정의연입니까? 주어가 누군지 분간도 못합니까? 이게 무슨 개소리야. 문제의 요체는 정부 보조금의 부실 회계, 그리고 안성쉼터 고가 매입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위안부 인권운동의 대의 역사, 이것은 그 누구도 부정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위안부 할머니들만 피해자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올바른 역사 교육이 필요합니다. 위안부 강제 연행 문제를 정확히 밝히지 않으면 대대로 내려갈 것입니다. 있어도 거짓말 하는데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 역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십니다. 근데 여기 있어도 거짓말 하는데 이 부분은 아마 36년 동안 한반도를 침탈해온 일제의 당사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 일제 침탈의 피해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을 앵벌이 삼아서 오늘날의 논란을 일으킨 윤미향과 정의연, 그 이전에 정대협을 향한 일갈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용수 할머니의 이 호소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2000년대에 이미 돌아가신 신미자 할머니의 육필 일기장, 이것을 보면 정대협과 정의연의 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다시 한번 경악하게 되는데요. 할머니의 육필 일기장에 나온 몇 가지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대협은 위안부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다 하면서 윤미향 씨를 원망하십니다. 정대협이 고향이라면 위안부는 생선이다.
정대협이 위안부를 앵벌이 삼아서 배를 불려왔다. 심지어는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제공되어야 될 정부의 지원품마저 제대로 주지 않았다. 커미션을 뜯어먹고 사는 나쁜 년. 제가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할머니가 육필일기장에 자필로 아주 또박또박 적어 놓으신 그 일기장의 내용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할머니가 2004년에 이미 정대협 그리고 윤미향 씨한테 기부금 사용처를 명백히 밝힐 것을 촉구한 적도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신미자 할머니를 포함한 위안부 피해자 33분이 위안부 2번 울린 정대협 문 닫아라 라는 성명서를 냈다라고 합니다. 2004년입니다. 그리고 또 할머니는 2006년에 유언장에서 위안부 피할머니들의 피 빨아먹고, 이거 아까도 나온 얘기죠. 자필, 육필 일기장에도 나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피 빨아먹고 이를 팔아 긁어모은 후원금은 정대협 윤미향에게 지불을 해도 우리에게는 한 푼도 안 돌아왔다라는 이야기를 유언장에서 또 한 번 하셨다랍니다. 이 말씀도 있습니다. 유언장에. 윤미향은 수십 개 통장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서 후원금을 받아 부귀 영화를 누리고 떵떵거렸다. 저는 솔직히요, 그동안에 이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할 때, 할머니들이 이렇게 피를 토하면서 호소하실 때 우리 국민들 뭐하고 있었나, 죄스럽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이렇게 할머니가 문제 제기를 하시니까 그 소위 2016년에 세웠다는 위안부 할머니 기림비에다가 자기네들한테 이렇게 쓴소리 하시는 할머니들의 존함을 전부 뺐다라는 거 아닙니까? 또 서울 중구에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를 조성하고 여기에도 247명의 할머니들 성함 그리고 증언을 새긴 조형물을 만들었는데 여기에도 심할머니는 없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심미자 할머니는 바로 2004년 11월에 일본 최고재판소로부터 처음으로 위안부 피해자로 인정받으신 분입니다.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의 참상을 정확히 알리고 이 불행한 역사, 처참한 역사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바로 위안부 할머니들의 인권과 역사, 이 대의는 일관성 있게 나가되 지금까지 할머니들의 피를 빨아온 운동권 기생충, 이 기생충이 누구인지 확인해서 퇴치하고 박멸하는 그 단계를 밟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이 퇴치 대상이 하필이면 집권당과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 집권당의 요번에 당선자들 무슨 친일 토차 외구의 준동이라고 하면서 윤미향 씨를 두둔했던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요번에 또 최민희 전 국회의원이죠. 윤미향을 향한 이용수 할머니의 거부감은 납득이 안 된다. 그러면서 할머니가 왜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셨잖아요. 해외 활동하는데 할머니들을 굶겨서 밥 좀 사다오 했더니 밥 못 산다고 했다는 말,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민희 전 국회의원이 그렇게 기부금을 쓰면 안 된다. 밥을 먹자고 그런다고 지출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기부금이다. 이런 망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돈이 없다고 거절한 거, 이게 무슨 투명성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만에 하나 기부금으로라도 안 되면 사비로라도 할머니 밥 한 끼 못 사드리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의 문제 제기 자체도 진영론으로 지금 그 자기네들 나름대로 프레임을 짜가지고 이제는 할머니까지 공격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방송인 김호중 씨도 같은 맥락에서 마치도 할머니가 배후에서 누구의 조종을 받고 있는 것 같은 음모론 내지는 배후설을 제기합니다. 냄새가 난다는 운동 하는 소리를 해가면서
그러니까는 의식 구조가 항상 네 편 아니면 내 편, 우리 편을 누군가가 건드리면 설사 그 사람이 보수적인 색채를 가진 인물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공격을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용수 할머니도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그 사실 속에서 이 사람들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 한번 간파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다행히도 조국 전 법무장관 논란 당시 침묵으로 일관했던 정의당이 데스노트를 발동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해서 원칙이라든지 또는 정의당다운 폐기 이전에 정무적 판단 내지는 정치적 계산을 해가지고 총선에서 그 값을 톡톡히 치루었죠. 이제 정의당이 소위 정의당답게 정말 정의당 안에 정의가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지 다시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윤미향 씨 정말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나와서 정정당당하게 해명하기 바랍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숨고 있는 것인지. 침묵은 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침묵은 금배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될 수 있는 국회의원이라면 이미 대한민국은 망조가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용수 할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죠. 위안부 할머니들만 피해자가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우리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위안부 할머니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할머니들이 주장하시듯 앵벌이를 시키면서 자기 배를 채운 시민단체, 그리고 그 시민단체의 좌장이 국회의원이 되는 세상이라면 정말 우리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